자, 리서치 가이드를 보시면요, 5개의 섹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섹션은 이제 우리 SDG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 SDG 내에서도 타겟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타겟 중에 한 개,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SDG를 보고서는 내가 우리는 SDG 8번 요렇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SDG 관련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토픽을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타겟 다 보신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타겟이랑 맞추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타겟으로 시작하면요, 굉장히 약간 교과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프로치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여러분들이 진짜 바라는 거랑 좀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무슨 북한 관련해가지고 나는 한 번 더 비핵화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16번 목표 라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비핵화를 포인트로 잡고 거기에 관련된 타겟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6번에 몇 점 7번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요걸로 갈 거고, 여기에서 현실에 있는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좀 다른 좀 더 좁은 스코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area of interest를 먼저 찾으시고요. 이게 한 번 더 비핵화라면 비핵화, 아니면 우리가 8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디베이트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 딱 잡으시고 그거에 맞는 SDG 타겟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Description of the Subject Matter 해가지고 아주 컨사이스하게 이 문제는 무엇을 다루는 문제다 라는 어떤 데피니션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Major Issues and Points of Debate 이게 있어요. 이 내용을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룬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문가들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태클을 걸어 들어올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자 회담에 있는 그런 역학,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가 아니지만 무슨 북한의 경제적인, 아니면 그 북한의 지금 내려오는 그 체제의 유지, 이런 거, 하여튼 이슈가 그래서 1, 2, 3, 4, 5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이슈들이 쭉 다 나오고 나서 포인트 오브 디베이트 해가지고 이 이슈들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반반으로 아니면 사이드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라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진영, 아니면 경제적인 입장,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입장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두 쪽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디베이트를 할 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한쪽을 위해서 얼규를 한다고 해도 반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반론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얼규먼트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 오브 디베이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Past International Actions라는 게 있어요. International이라고 한다면 주로 UN이나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수록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 그러냐면 UN이라는 기구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레솔루션 기준으로 활동을 합니다. 레솔루션이라는 거는 193개국이 다 이렇게 하자라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UN 내에서는 법이에요. 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있죠. 특히 UN 기구들을 설득하거나 UN 기구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이러이러한 너네의 레솔루션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제안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법에 의거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International Decisions, 그래서 UN의 그 UN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past resolution들이 쭉 다 리스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 키워드 서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레졸루션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약간 쭉 다 훑어봐야 돼요.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 서치를 하면 아마 비슷한 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 키워드에 관련된 것들을 쭉 다 찾아서 리스팅을 해놓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애미니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굳이 UN에서 레솔루션으로 쓴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포럼, 국제회의 이런 데서도 스테이트멘트가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웃컴 더큐멘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커멘데이션 할 때 여러분들의 보이스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국제회의나 좀 에스타블리시 된 모임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근거로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굴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곳에도 잘 없는 주제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UN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심지어 NGO, 인터내셔널 국제 NGO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자, 로컬 액션이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한국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슈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너무 한국만 포커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뉴욕 가서 UN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왜 한국 정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이슈 대신에 실질적인 예는 한국을 예시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국제적인 이슈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한국을 어떻게 완전 다른 나라로 만들어버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주진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한국 청년으로서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아규멘트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만 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무슨 제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엔에 제안하는 거고요.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요, call to 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유엔에 제안하는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recommendation들이고요.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recommend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specific한 것도 좋고 general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범위에서 이러이러한 폴리시를 너네는 도입해라 라는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좁은 범위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너네가 이행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주 디스팅티브한 포지션을 감안해서 내가 코리안이기도 하고 에이시안이기도 하고 유스이기도 하고 스튜던트이기도 하고 나의 젠더 아이덴티티도 있고 마이너리티기도 하고 프로페셔널 익스피리언스, 노ले지, 크리에이티비티, further 이 모든 거를 다 활용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call to action을 봐주시면 좋고요. 참고하실 만한 거는 지금 웹사이트에 3기 call to action, 2기 call to action, 1기 call to action 다 있었어요. 지금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는 그리고 저희 우프나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저희 페이스북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라이크를 누르시면 거기에 예전 우리 대표단 아웃컴 다큐멘트들이 다 서머라이즈돼서 올라가요. 풀 다큐멘트는 저희가 공유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서머리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서머리를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고, 서머리는 여기 저 회장부 회장님과 또 이제 팀장님들 중에 특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도와줘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머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아시면 될 것 같고, 서머리 관련해서는 서머리 말고 그 풀 텍스트는 보시면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further research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bibliography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리서치했던 거 그리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쭉 다 기록해 두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상황에서 쓰게 될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고요. 리서치 해가지고 퍼블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네스코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었다 하면 그 리포트 자체를 어떤 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폴더에 쭉 다
기록해 두시는 게, 그러니까 저장해 두시는 게 아마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컬 투 액션 한 다음에 어떤 팀들은 이런 것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레코멘데이션 하지만 그건 매우 컨디셔널하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채워져야 우리가 이런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first step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레코멘드 하는 거에 리스크나 아니면 위크네스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신들의 포인트를 언더마인 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뒤에 보시면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다 같이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네,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리서치와 인터뷰가 한 7대3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리서치가 많이 돼야 되고요. 리서치가 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게 되게 다양한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핑계로 가서 만나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요. 근데 갔을 때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SDG 8은 어떻게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 이제 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너는 도대체 왜 왔니? 라는 이제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자신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굉장히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크리티컬한 스탠스에 대해서 서포트를 받거나 아니면 요거를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시는 게 거기랑 같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인터뷰를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이 있고 굉장히 좀 권위 있으신 분이랑 인터뷰를 한다면 인터뷰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한테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레코멘데이션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리서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그냥 유도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사람이 평소 때도 글에 이렇게 쓰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그 얘기를 직접 육성으로 듣고 받고 나중에 유엔에서 가서 얘기하실 때도 When we interviewed Mr. Miss 이렇게 누구누구 she told us that this was the most important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간 네임 드로핑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 사람은 전문가인데?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신뢰성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포인트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잘 강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뷰에 대한 프랙티컬한 것들은 제일 먼저는 가실 때 꼭 명함 가져가시고요. 가서 명함 가지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는 그 티셔츠가 나갔었어요. 티셔츠랑 약간 단체복 같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그게 단체복이 사실 그냥 흰 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단체 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많이 안 입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냥 명함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명함집이랑 명함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뷰를 세팅하시는 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특히 한 번도 인터뷰를 위한 뭐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메일을 써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어려울 거예요. 영어로, 한국어로. 그래서 저희가 샘플들은 보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샘플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내더라도 답이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때 지난번에 주연이가 말한 것처럼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게 굉장히 유효하고요. 또 국내에 있는 유엔기구의 누구누구다 하면은 저를 통해서 받는 게 또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저대로 요거 말고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좀 you have to fight for my time.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아니면 카톡 자유롭게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그냥 다 매번 받아줄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락하시면서 조금 쪼으시는 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 이거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저분들이 제일 고생하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리마인드 해주셔야.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어쨌든 국내에 있는 유엔 기구들하고 그래도 좀 교류를 하고 지내니까 네, 제가 최대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콜드 이메일 하셔도 괜찮아요. Not a problem. 누군지 알고 이메일 주소 알고 하면 바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Hi, I'm a student representative from UFUNA's the College Leaders Program 이런 식으로 해서 I would like to request an interview over the phone. 아니면 I would like to visit you on 그런데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막 월요일에 연락해가지고 수요일에 시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피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스케줄이 다음 일주일이 꽉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해라 그러면 싫은데? 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그냥 안 받으면 또 끝이야 그것도. 그래서 약간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월요일에 연락해서 금요일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일주일 전에는 연락해서 아니면 2주 전에 그렇다고 막 2달 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내가 2달 후에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적정한 건 1주부터 한 2주 사이에 연락하셔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의 시간 어떻게 되시냐 하면은 그렇게 잡기가 아마 편하실 거고요.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또 좀 부담이 안 되게 15분에서 30분 맥시멈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고, 미리 인터뷰 퀘스천이 있으면 보내드리는 게 그쪽에선 준비하시기에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인터뷰 퀘스천 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거 할 거니까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그냥 짧게 이메일 보내면서 누구다, 내가 누구고, 뭘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오케이, sure, 뭐 언제 이렇게 할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때 하고 우리 참고하시도록 이거를 보내드리니까 질문 보내드리니까 그날 우리가 이거 물어보겠다. 그리고 can we record your interview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네, 아주 민감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뭐 거기서 좀 민감해 하시면 뭐 이건 뭐 우리가 나중에 다시 리뷰하기 위해서 리콜하는 건지 이거를 뭐 무슨 기자들한테 우리가 뿌린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다. Purely for our 뭐 academic studies라고 얘기하시면 훨씬 더 안심하시고 주실 거예요. 국내에 있는 유엔 기구들이 어디 있는지는 UNROK를 검색하시면 거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국내 유엔 기구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유엔 기구를 방문할 수 있는지는 거기서 나오고요. 4번 목표이신 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인터뷰해도 괜찮아요. 아카데믹 인터. 근데 여기는 좀 하여튼 그 글로벌 시티즌십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요. 인터뷰는 글쎄요, 뭐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지만 한 2번, 3번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팀원들이 다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인터뷰를 또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할 만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도 프리라이더가 생깁니다. 네, 생겨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여기 소리가 얘기한 것처럼도 투자한 만큼 얻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나는 그대로 투자하고 있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그게 속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여러 번 팀장님들이 저한테 막 울고 이게 전 너무 되게 좀 저도 속상하고 되게 좀 미안한 감이 많았어요. 물론 팀장분들은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신 마음이고 또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하다 보니까 또 프라이어티에 밀리기도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조금 많은 정보를 제가 그냥 덤패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요거를 다시 보면서 조금 작업을 팀별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번 일주일 동안 그냥 팀들끼리 어떤 주제가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서 그냥 뭐 약간 오픈 세션으로 그냥 아이디어 던지기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잘 정했으면 좋겠고 팀장님이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투표를 해서 하거나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결정을 너무 늦추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네.